자, 오늘 이어서 적벽가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이 적벽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미 했던 내용인데, 이 적벽가는, 이 정착 과정이 좀 특이하다고 그때 교과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기억이 나겠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소리는 근원설화가 있고, 그 여러 개의 근원설화가 모여져서 판소리 사설이 되고, 그 다음에 판소리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판소리 소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소설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자, 이 적벽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삼국지가 바로 이 삼국지 연의에서 연의를 빼고 한 말인데, 이 삼국지 연의에서 이 적벽대전 부분, 이 적벽대전 부분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굉장히 좋아했고, 자, 이 적벽대전 부분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적벽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적벽가는 외래 문화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적벽대전은 어쨌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외래의 문화입니다. 그치? 외국에서 온 거야. 이 외국에서 온 것을 우리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이게 왜 주체적인 수용이냐면, 우리가 적벽대전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좀, 그 줄거리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 큰 줄거리는 같지만, 그 교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줄거리는 같지만,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이 나겠지? 자, 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 적벽대전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영웅들의 활약. 이 영웅들의 활약, 뭐 조조를 비롯해서 뭐 주유, 뭐 제갈량, 뭐 그다음에 뭐 손권, 뭐 이런 이제 여러 훌륭한 장군들의 활약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것이 적벽대전이라면, 우리의 적벽가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들의 슬픔,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자 아무 이유도 없이 전쟁에 끌려와서 너무너무나 어렵게 전쟁을 이겨내고 있는 이런 군사들의 슬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큰 이야기 줄거리는 같지만 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 군사들의 슬픔을 주목하면서 이 여기에서 우리 민족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외국 문화를, 그냥 외래 문화를 수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교과서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203쪽, 4쪽에서도 역시 이 군사들의 슬픔, 자, 그래서 그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부분을 내가 뭐 군사 서름 타령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군사 서름 타령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고, 자, 그래서 주제는 여기 전쟁 영웅들의 활약, 이 작품은 어쨌든 적벽대전 부분이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조조나 유비의 활약상, 제갈량의 활약상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이 전쟁 영웅들의 활약 부분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하층민들의 고통, 특히 군사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판소리 6마당 중에 하나야. 지금도 사설이 잘 남아있는 뭐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착 과정이 나머지 판소리들과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특징은 우리 이제 그 지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전에도 교과서 배울 때 얘기했는데, 전쟁 영웅들의 활약상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한데, 이 우리 적벽가에서는 조조에 대해서만은 이 영웅적인 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조조를 좀 어리석은 인물로 내세워서 이 권력자들, 이 지배층들에 대한 이 풍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조조가 특히 풍자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조조와 조조의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정욱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조조를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 지문에는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정욱이와 조조의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책에서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좀 보면 되겠고, 자, 일단 적벽가 부분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203쪽 4쪽에 나와 있는 군사 서름 타령 부분을 좀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판소리라는 거에 이게 적벽가라는 제목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딱 보면 장단이 진양 쪽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판소리 사설이구나 뭐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 얘네가 이제 도원 결의를 통해서 의형제를 맺고 그 다음에 책사 제갈량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조와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유비와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사들의 이야기. 군사들은 제각기 자신의 서러움에 대해서 털어놓는다 해서 이 부분이 바로 군사 서름 타령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일이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군사가 내다르며 뛰어오면서 아나 이의 거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 전장을 나오시어 승부가 아직 안 나 천하 큰일을 바라는데 내 요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은 그렇게 우는고 누군가가 울고 있었나 봐. 자, 이때 승상은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조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조조의 군사들의 이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야, 울지 말고 술이나 먹고 놀자. 그랬더니 저 군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야, 네 말도 옳은데 내 슬픈 사정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되게 슬픈 사정이 있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장단이 진양조야. 진양조 가장 느리다고 했지. 가장 느려서 뭔가 슬프거나 굉장히 처량하거나 처절하거나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군사의 사연이야, 군사의 사연. 자, 그러면 한 군사의 이제 사연이 펼쳐지는데, 자, 이 군사한테는 무슨 사연이 있냐면 고당 위에 고당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 늙은 부모, 백발 부모 이별한 지가 몇 날이 되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그 은혜 하늘처럼 넓고도 끝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 나를 기다리는데, 자, 중간 부분 봅시다. 조총 긴 칼을 들어매고 육전 수전을 석과할 때 생사가 순간이로구나. 그러네. 육전 땅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우고, 자, 이 전쟁을 막 골고루 겪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 생사가 순간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만일 길에서 죽게 되면 개 뉘라서 장사 지내며 모래밭에 뼈가 흩어져서 까마귀 밥이 된 듯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후야철 날려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냐. 그냥 내 장사를 누가 지내줄 것이냐. 이렇게 길에서 죽으면. 그러면서 온종일 부모 생각뿐이다. 라고 해서 이 맨 처음에 이 군사가 나와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뭐 육전, 수전 할 것 없이 전쟁을 거치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됐다,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이제 안일이 또 말하듯이 이렇듯이 슬퍼서 우니까 여러 군사가 야, 부모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효자구나 라고 하면서 야, 전쟁에 와서도 부모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살아가겠다, 살아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군사가 내 서름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한 군사가 다른 자기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중보리에서는 또 다른 군사의 사연인데, 자, 이 군사의 사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내 서러움 한번 들어봐라. 야, 그러면서, 내 서러움 들어봐라, 내 서러움 들어봐라. 같은 말 두 번 반복하니까, 당연히 리듬감이 생기지. 자, 이 작품은 그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듬감을 깔고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나는 우리 집 5대 독자래. 그래서 장가를 어려서 일찍 들었는데, 그나마 50이 다 되도록 자식이 하나가 없었대. 그래서 자식이 없었는데,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들여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반듯한 곳에 앉아 좋은 음식만 먹고 음악 들으면서 10달이 지났더니 출산 기미가 있어서 뭐 아이고 배야 했더니 딸이라도 반가운데 아들을 낳았대.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인 거지. 자, 그래서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어 3, 7일 다 지내고 6달 넘어가니 막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예쁜데 이런 아들을 두고 내가 왔다, 전쟁터에 왔다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다른 군사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204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또다시 다로 가서 다에서 이제 안일이가 벌써 한번 나온 다음에 자, 한 군사 하는 말이 얘 너는 자식 두고 생각하는 거 졸장부의 말이로구나 하면서 전장에 너 죽어도 이 녀석아 후사는 있겠으니 너는 아들이 있겠으니 너의 서러움은 가소롭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군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너는 후사가 있으니까 네 자식이 있으니까 예, 너는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다른 군사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봐봐. 중몰이 또 이제 천천히 좀 느린 장단으로 진행이 되네. 다 슬픈 내용들이니까 야 나는 부모 일찍여이고 일가 친척도 없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오다가 우리 아내가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얌전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다정한 부부가 되려고 했는데 야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해서 나를 끌어내서 아니올 수 없어서 왔다. 근데 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지. 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막 버선발로 우르르 달려들면서 날 죽이고 가라. 살려두고는 못 간다. 막 하면서 야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전잔출세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다. 울지 마라. 내가 곧 오겠다. 라고 하면서 이 부인이 잡았던 손을 사정없이 떨치고 전쟁에 나왔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 군사의 사연을 보면 알 수 있지. 전쟁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자,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갈지 모르겠다. 자, 하면서 그립던 마누라 손을 잡고 수만 회포를 풀어붙거나 아이고 울음을 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군사의 사연은 지금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자, 이 세 번째, 군사의 사연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네. 맨 처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 부분에 보면 여러 군사 하는 말이 그러면서 야 식구 두고 생각하는 정이 참 이상하다. 가족이라 하는 게 팔자에 있는 것이지. 그러나 네 서름은 사실은 울만하구나. 네 서러움은 사실은 울 만큼 굉장히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군사가 나오는데 키가 제일 작아. 머리는 커, 눈은 되게 작고 주걱턱에 주털 수염 쓰다듬고 코 벌렁벌렁 하면서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금 이 생김새가 굉장히 지금 좀 초라한 거야. 키도 작고 머리는 크고 막 그다음에 눈은 엄청 작고 못생겼다는 얘기지. 자, 이 부분은 이 인물이 굉장히 못생겼다는 것을 약간 희화화하고 있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생겼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외양 묘사지 사실은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야 군사들 말 들어봐라. 너희들 울면 바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위국자 불고가라. 나라 위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야. 막 하면서 옛글에도 일러있고 남자가 하필 처자식만 그립냐. 고향 생각은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몸이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개선가 부르면서 이겨서 개선가 부르면서 승전고 쿵쿵 울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럼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면서 야 이 집안 얘기 그만하고 우리 이제 여기서 울지 말고 우리가 승전가를 울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못생겼던 우스꽝스럽게 생겼던 사람들이 다른 군사들을 위로하는 거지. 이 집에 가고 싶다. 뭐 가족이 그립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군사들을 이제 위로를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에이 녀석 네 말이 참으로 그렇다면 천하장사 항도령이라고 불러주마. 라고 하면서 뭐 싸움 타려고 노래를 해보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자, 그래서 이 작품 구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한번 봐봐. 204쪽에 여기 자, 지금 우리 지문은 통째로 이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의 서러움과 고통, 그러니까 너무나 전쟁은 길어지고 가족을 만난 지는 오래됐고 해서 이 군사들의 서러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
이 전쟁에 강제 동원된, 결국은 조조와 같은 지배층 때문에 피지배층은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된 거지. 자, 그래서 백성들의 고난과 전쟁의 참혹성, 그러니까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동원된 군사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피지배층의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지. 우리 적벽가라는 작품은 이 피지배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국지 연의를 그냥 수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우리 민족 나름의 관점을 섞어서 아주 주체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수용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 작품 전체는 이 군사들의 어려움,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문제, 그 4가지 문제 풀고 와야 되겠지? 자, 205쪽으로 가면 위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일단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하지. 뭐 울고 서럽고 막 이런 내용들 다 드러나고 있지. 자, 그다음에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따옴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장단, 뭐 중몰이, 뭐 지장조 나올 때마다 다 따옴표지. 1번, 2번 당연히 맞고. 자, 창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자, 이 편집자적 논평은 사실은 이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기 소설,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근데 문제는 이 작품에서는 지금 따옴표가 다 있어서 하는 말이지, 이 작품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는 요 내용이 없다. 창자가 따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지문에서는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 유사한 구절을 열거하는 부분은 몇 군데 있었지? 너 내 서름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라.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인물의 외양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었지. 뭐 이 코 벌렁벌렁 하면서 아까 라 부분이었나? 라 부분에 그 군사의 외양을 설명하는 부분, 뭐 키 작고 머리 크고 뭐 이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1번에 3번이 돼야 되겠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가 마중에서 보기에 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 자, 여기 이 보기에 가가 뭐냐면 해학적인 대목이네. 해학적인 대목. 선생님, 판소리에서 안일이는 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안일이가 주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대. 창은 장면을 확대 부연하여 정서적 감흥을 이끌어낸다. 자, 그리고 해학적인 대목이 안일이를 통해 구현된다.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지금 안일이가 다 있는데 그 안일이 중에서 웃긴 거. 근데 가의 안일이는 웃기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나의 안일이도 별로 웃긴 게 아닌데? 자, 이거는 지문을 좀 보면서 해볼까? 안일이 부분을 좀 봐봐. 여기서 가의 안일이에서는 야, 내 슬픈 사연 들어봐라. 얘는 안 웃긴데? 해학은 웃겨야 되잖아? 나의 안일이 여기서도 웃기지 않은데? 지금 뭐 네 서름이 참으로 서러우면 우리도 힘을 앞에 한 번씩 울어주마 이거잖아? 그 다음에 다의 안일이 야, 네 서름은 가소롭다 하면서 내 서름 좀 들어봐라 이건데 다의 안일이도 웃기지 않잖아? 라의 안일이는 웃기지. 왜냐면 한 군사가 나오는데 그 군사가 생긴 게 웃겨. 자, 그러면 아하, 안일이 중에서 해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라밖에 없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해학이 안일이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뒤에 있는 거지. 해학적인 대목이 안일이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니까 안일이 부분을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4번 뭐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네. 일단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이 작품에서는 자, 여기 체크. 원작과 달리 지배층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쟁에 강제 동원된 이름 없는 군사들의 고통.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야, 특히 조조의 군사들이 제각기 가족과 이별한 서러움과 애틋한 사연을 늘어놓는 대목. 이 대목에서는 피지배층의 한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벽가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거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봅시다. 자, 일단 한 군사, 저군사, 여러 군사 이름이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부모, 뭐 자식 얘기하면서 가족과 이별한 사연을 확인할 수 있고, 육전 땅에서 싸우는 거, 수전 물에서 싸우는 거, 그리고 전쟁은 끝날 줄 모르는구나. 피지배층의 한스러운 마음. 그치? 전쟁이 계속돼. 집에 가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내가 길에서 죽으면 누가 나를 장사 지내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비판의식. 그러니까 내가 지배층을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챙겨주겠느냐?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4번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5번을 읽어보면 되지. 5번 봐봐. 나를 위하는 사람은 집안 돌볼 여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개선가 부르면서 승전고 쿵쿵 울리며 여기서 지배층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군사들이 강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 이 말을 지배층이 했냐? 그렇지 않아. 이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온 군사가 다른 군사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군사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지배층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군사들이 강제 동원되었다. 이런 것보다 일반 군사에게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지배층이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배층의 말이냐? 아니야.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잘 봐야 돼. 뭐 조조가 했으면 이 지배층의 야망을 실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똑같은 일반 군사가 야 너무 가족들 그리워하지 말고 여기서 이겨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 3번에는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와 B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때 기억처럼 말한 이유가 뭐냐? 자, A와 B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네. 우리가 204쪽에 다에 있는데, 앞에서 어떤 군사가 자식을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못 봐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군사가 야 너는 정말 졸장부의 말이로구나. 너는 죽어도 후사는 있으니까 좋겠다. 네 서러움은 가소롭다. 그러면서 이 한 군사가 하는데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 사람이라면 야 그래도 너는 후사가 있잖아. 나는 후사도 없어 하면서 나는 아내만 결혼을 하자마자 온 것이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네 서러움이 가소롭다고 한 이유가 뭐야? 너는 후사가 있는데 자식이라도 있는데 나는 자식도 없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기억처럼 말한 이유는 그 앞에 말한 너는 자식이 있다. 너는 자식이라도 있다. 근데 나는 이 결혼하자마자 왔다. 나는 아내와 이렇게 어여쁜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전쟁에 끌려왔다. 그래서 내가 더 서럽다. 나의 서러움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자식이 있는 너는 그래도 나보다 덜 서럽지 않냐. 나는 결혼하자마자 끌려와서 자식도 없다. 그러니 내가 더 서럽다. 뭐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기억처럼 말한 이유는 자신의 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뭐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맥락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다. 자기의 서러움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 적벽가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이 적벽가 부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리고 판소리의 공통적인 특징들 뭐 리듬감이 잘 살아있고 고사에 대한 인용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소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체크해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수군가에서 나왔던 뭐 언어의 이중성 뭐 이런 것들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선생님이 또 수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들으세요.